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불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 내 삶의 곁에 두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지 않나. 은퇴자, 퇴직자를 위한 책쓰기 코치를 하고 있는 놀가책방 대표 김형준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불안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네. 불안이 뭔가요? 불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화가 날 때는 화를 내고 슬플 때는 울고 또 웃을 때는 웃듯이 불안도 어떤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준비,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선택, 하나의 동기가 될 수 있는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이. 이런 불안한 감정을 좀 이기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한 감정을 이기는 방법은 솔직히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쓴 내용인데 불안을 이기려고 하는 거는 도움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불안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활용을 하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불안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불안이 나를 괴롭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거에 불안해하는지를 아는 게 내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든지 아니면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굳이 불안을 이겨낸다 라고 접근하기보다는 불안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굳이 이 감정을 극복해야겠다, 이겨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책에서도 썼듯이 내 삶의 곁에 두는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감정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이 그러면 언제가 제일 좀 불안하셨나요? 인생을 놓고 봤을 때 직장을 20년 넘게 다녔는데 그 직장을 다니는 동안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그냥 직장만 다녔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하고 싶은지도 없었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아무런 준비가 없었을 때 그 불안이 그 당시 저를 제일 힘들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걸 느끼지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은 그럼 성장 욕구가 있으셨나 보네요. 왜냐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제일 안정을 느끼는 분들도 계실 텐데. 지나고 보니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걸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 상황, 그 시간들이 정말 아깝더라고요. 그리고 불안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삶을 조금씩 갉아먹었던. 혹시 그러면 불안할 때 좀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그때는 정말 몰랐었어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도 잘 몰랐고 시간이 좀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직장을 다녔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그게 정말 불안인지도 몰랐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책을 읽고 나서부터는 내가 그때 정말 불안한 삶을 살고 있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크게 불안을 만들고 그 불안으로 인해서 내가 또다시 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읽으면서부터 하나씩 이제 저를 알아가기 시작한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알아가면서부터 조금씩 그 불안에서 약간 거리를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하면서 그 시도를 통해서 조금씩 성과가 나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러면 내가 뭘 하면 이 불안으로부터 조금씩 거리를 둘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조금씩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책을 읽는 이유도 그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어떤 불안들은 계속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내가 어떤 불안을 안고 사는지를 인지를 하게 되니까 거기서 조금씩은 내가 불안에서 약간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아니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그렇게 이 불안이라는 거에 대한 실체도 알게 되고 또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되면서 솔직히 극복은 아니라 그냥 불안하고 조금씩은 가깝게 지내는 그러니까 그게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원동력이 될 수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내가 그거를 이용을 한 그런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네, 책을 통해서. 작가님은 책에서 불안은 신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시험을 준비를 할 때 되게 불안하죠. 내가 시험 잘 볼 수 있을까? 점수가 잘 나올 수 있을까? 라고 막연하게 불안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 불안 때문에 정작 시험 공부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시험 공부를 왜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의심을 자꾸 갖게 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볼게 그때 그 불안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호라는 거죠. 내가 지금 시험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러면 불안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시험 공부야.
공부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더 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안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죠. 지금 내가 뭘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를 그 불안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나는 그걸 통해서 그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공부하는 거야. 책을 보는 거야. 내가 스스로 그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러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격증 준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퇴직 준비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에는 그 상황들이 던지는 불안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불안들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신호라는 거, 그걸 알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항상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게 어느 순간에 그럼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은 인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오히려 더 불안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불안이 보내는 신호를 통해서 불안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스스로 방법을 찾는 계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불안은 신호다라는 말 외에도 불안은 내가 연출하는 영화다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혹시 그 의미는 또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우리 인생을 놓고 보면은 우리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한 편의 영화다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 영화라는 의미는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어떤 장면을 찍고 그 장면을 찍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본을 만들고 여러 가지들에 대한 어떤 조합을 해야지만 그 장면이 정말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불안이라는 거는 나에게 어떤 일종의 신호를 보내는 거죠. 불안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생의 장면을 찍고 싶은지, 그 장면을 찍고 싶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고 그 결과물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찍는 내 인생, 정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나만이 찍을 수 있는 영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서 너무 좋은 문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또 두려움은 성장의 불씨다라는 말씀도 네. 하셨거든요.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 삶에 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생은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없죠. 당장 우리가 1초 앞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의지대로 모든 게 다 흘러가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손을 놓고 있는다? 과거에 저처럼 직장만 다니고 있다? 라고 했을 때 과연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라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불안, 내가 갖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그게 어떤 건지 스스로 찾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내가 만족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도 이 다음 단계, 내일 내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없어, 두려움하고 불안이 없어, 그러면은 제 책에도 얘기했는데 끓는 물속에 있는 개구리하고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점점 끓어오르는 물속에 있어 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 벗어날 방법을 찾겠죠. 그게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제대로 매일매일 느끼고 인식을 하고 산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다음 순간, 이 다음 날, 이 다음 스텝으로 뭘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어떤 순간에는 변화의 시기가 올 것이고 그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비슷한 삶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반대로 나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두려움과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어떤 방법으로 이겨낼지에 대해서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하고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찾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더 나은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게 저는 두려움이고 내가 느끼는 불안.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 분명히 내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싶은 삶의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와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이 불안을 느끼는 40대, 50대 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50대가 시작이 됐지만 40대하고 30대 때는 정말 만족스럽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불안이라는 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또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기준도 없었고 또 뭘 하고 싶었는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구상도 계획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삶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후회는 되고 그 후회를 통해서
지금 제가 다른 선택을 하긴 했지만 그런 후회를 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거는 꼭 하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하나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라고 막연하게 그냥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걸 좋아하는 건지 그거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라도 하면은 하나라는 결과가 생기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단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고 너무 화려하게 하려고 준비만 하지 마시고 거지 같아도 지금 시작을 해보는 게 내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더 빠른 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좀 냈으면 좋겠다라는 거. 또 불안이나 걱정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마음을 주지 마시고 그냥 내가 오늘 해야 할 일에 좀 더 최선을 다하는 게 불안으로부터 더 거리를 두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도 점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거기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불안을 원동력 삼아서 내 삶에 더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